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모두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좀 비교적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혹은 언택트 관련주를 담으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고의로 주가를 찍어내려서 주가가 못 오른다라는 투자자들의 원성 때문이었죠. 어쨌든 그 이후로부터 주가는 올랐고요. 하지만 그 바람에 시장은 몇 가지 심각한 혼돈에 빠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백워데이션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들에게 위험이 없는 공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석유 시장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석유를 피지컬 에셋이라고 합니다. 실물 자산인데 금융 자산인 석유 선물을 매도하는 것은 쉽죠. 그냥 없으니까, 형태가 없으니까. 하지만 실물 자산인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일을 현물을 매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 저평가되는 백워데이션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내추럴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선물 시장이 더 비싸지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오히려 선물 시장의 고평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리미티드 컨텐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뒤바뀝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요단에 충격이 있었고 쿠칭의 저장 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실물 자산의 롤오버가 어려워졌고 결국 지독한 컨텐츠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행히도 최근에는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월물부터는 다시 백워데이션 현상이 다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시장은 점차 정상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수 선물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에 비해서 가치가 높은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 시장이 이른바 시간 가치만큼 고평가된 컨텐츠를 정상 시장이라고 하고요. 이 반대로 선물이 저평가된 시장을 백워데이션, 비정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네 시장은 3월 15일 이후로 5월 19일 딱 하루 정도를 빼놓고는 대부분 백워데이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백워데이션은 비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비정상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공매도 금지였어요. 시장이 백워데이션이 되든 콘텐츠가 되든 그게 뭔 상관이야? 주가만 오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 해도 되는 국부 유출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워데이션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싼 선물을 매수하고 대신 현물, 그러니까 주식을 공매도하는 거래를 통해서 백워데이션이 빠르게 수정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달라요. 패시브 펀드를 운용하는 팀들은 벤치마크에 맞게끔 주식을 늘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선물로 바꾸는 겁니다. 그냥 스위칭 거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리스크 없는 공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진 선물을 매수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현물을 매도하면서 말이죠. 이건 무차익 공매가 아니죠. 가지고 있던 건 매도한 거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외국인들이 정말 쥐야장천 매도하는데도 주가는 계속 오른다. 그런데 이런 시장이 과연 정상이냐? 또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결국 그것도 현 선물 간의 스위칭 거래가 가장 큰 이유였어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하지만 선물을 그만큼 매수하기 때문에 전체 포지션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는 바이러스 문제나 혹은 6월 1일 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MSCI 리밸런싱도 있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백워데이션을 수정할 수 없게 만든 공매도의 중단,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건 그다지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외국인들한테 공짜 수익을 좀 줬다. 그렇다고 해서 국부 유출 운운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이 있어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작전 세력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이제 곧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역사적 사실 하나를 짚고 가죠. 1955년도에 모택동은 스촨성 농촌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보고는 아무 생각 없이 박멸 지시를 내려버립니다. 그 해에만 무려 2억 1천만 마리의 참새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곡식을 먹어치우는 참새를 죽이는 것이 농부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참새가 사라진 들판에는 해충들이 득식을 내기 시작을 했고 결국 엄청난 충해로 인해서 그 해에만 무려 4천만 명의 인간들이 굶어서 죽게 됩니다. 선의를 가지고 시작했던 행동이라도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요즘 시장을 보면 정당한 이유로 상승하는 종목도 물론 많습니다. 세 개가 다 올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참 많은데요. 그들 중 일부는 작전 세력에 의해서 끌어올려지고 있어요.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마치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전문가가 최소한 30명은 서식하고 있어요. 공매도 세력이 마구 찍어내려서 주가를 하락시킨다고 그냥 해보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이 싸진 주식을 보고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사람들이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셀트리온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렇게 많은 공매도가 붙었었지만 결국은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10,000원짜리 주식을 누가 후디를 패가지고 5,000원까지 떨어졌다. 저라도 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매도에는 순기능이 훨씬 더 큽니다. 작전 세력들이 함부로 준동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작전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려서 개인들한테 이렇게 덤법시키는 일이 주된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격이 안 되는 종목일지라도 가짜 뉴스 등으로 슬쩍 부풀려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작전 세력들이 너무 과도하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곧장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전문가들의 공매도가 시작되거든요. 함부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정작용은 안타깝게도 지난 3월 15일 이후로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중단됐습니다. 제가 속상한 마음에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료를 늘어놓으십니다. 시장에서 만들어진 뉴스를 맹신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와 진짜 뉴스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마구 오르니까 기분 좋으시죠? 이 잘못 오른 주가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 중단 조치가 끝이 나기 전에 그들은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9월 15일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누가 그때부터 딱 패겠습니까? 두어 달의 여유를 두고 매도를 천천히 진행하게 될 겁니다. 주가가 원위치 된다면요. 그 피해는 고점에서 잡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피해를 본 개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야, 공매도 금지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다시 이거 공매도 금지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자 중에 76%는 공매도를 반대하고 있어요. 선의에서 시작된 정책이 결과적으로 개인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실까요? 제가 과거 겁 없던 시절에는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을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이른바 건달주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찝어드렸던 종목들 대부분이 부도가 나거나 하여튼 크게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진짜 건달들이 방송국에 몰려와서 혼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는 발언은 가급적 방송에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종목을 찾아내셔야만 된다는 건데요. 그런 건달주들이 고수들의 눈에만 띄는 게 아닙니다. 회계적으로 그런 종목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소소한 몇 가지만 탁탁 집어서 챙겨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개된 자료가 있어요.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처음부터 다 읽어보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적어도 기업 분석 138편, 분식 회계편이라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딱 집어서 훑어봐도 음흉한 의도로 조작된 회계장부를 여러분들도 다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일단 털기 시작하면 늦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3월 26일 이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프랑스의 IHU 연구팀의 임상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만 투여한 집단,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아지트로마이신을 병행해서 투약한 이른바 병용 집단, 그리고 플라시보, 위약군으로 나누어서 이 세 실험을 했었는데요. 딱 3일 후부터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복용 환자들은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병행했던 실험군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었어요. 물론 실험에 참가했던 환자 수가 너무 작아서 그 결과를 모두 신뢰할 수는 없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지트로마이신과 병행했던 실험군의 완치율은 무려 100%였습니다. 그 이후 WHO에서는 코로나 치료를 위한 비상 투여 허가가 떨어지고 이 4대 치료 약물로 등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WHO는 지난 화요일 새벽 이 클로로킨에 대한 투여를 잠정 중단하고 모든 임상 실험 역시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는 프랑스에서 클로로킨 처방을 금지하게 되죠.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부정맥, 쿵쿵 뛰는 거요. 부정맥을 유발할 수가 있고 사망률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 하나가 마음에 남습니다. 이 명리학적으로 트럼프는 화국대사라서 뭔가 비밀 유지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을 듣게 되면 그걸 주변에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트럼프는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어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지 아니? 알면 놀라게 될걸. 나도 지금 복용 중인데 아연 보조제와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먹고 있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슈가 되니까 나 복용 중단했어라고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왜 위험성이 높은 약을 스스로 투여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트럼프의 답변도 재밌습니다. 내가 주치의한테 말했는데 그가 굳이 말리진 않았어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래도 백악관의 주치의지 않습니까? 정말 WHO에서 임상실험을 중단할 정도로 위험한 약물이었으면 왜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먹는데 말리지 않았을까요? 트럼프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치의가 뜯어 말렸음에도 트럼프가 워낙 남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의문스러운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7일이었죠. 이스라엘 공항에 화물을 잔뜩 실은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그 비행기는 놀랍게도 인도에서 만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요. 무려 5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인도는 세계적으로 저가 복제약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치료 효능에 대해서 치료 효능 대비 부작용이 두려운 아주 쓰레기 같은 약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전부 집에 가서 방구들이나 고치고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앞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직접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의 수출을 좀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있죠. 쓰레기를 수입하고자 했다면 미국의 엔사 요원들도 모두 짐 싸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모사드, 엔사, 결국 인간들이니까 인간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4월 7일이라면 아직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심스러운 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5월 19일이었어요.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의 보건복지부가 있는데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1,600만 정, 아지트로마이신 2천만 전 등 3,500만 파운드, 이게 우리 돈으로는 527억 원입니다. 이 정도 엄청난 규모의 의약품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 220mg이나 250mg의 형태로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 나라의 기자들도 매우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다들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클로로킨과 아지트로마이신을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또 걸작입니다. 구매하는 약들이 혹여 코비드-19 치료제로 증명이 되면, 입증이 된다면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게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대량 구매이고 만약에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해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헐. 혹시나 치료제로 증명되면이라고요. 그 혹시나 때문에 한 알에 몇백 원짜리 약을 무려 527억 원어치나 샀다는 거짓말을 저한테 믿어달라는 말이죠. 요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바로 입증이 돼버립니다. 마침 영국의 저명한 의학 학술지 랜시셋에서는 671개 병원 9만 6천 명의 코비드-19 입원 환자를 상대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클로로킨의 효능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두 개 뉴스가 겨우 3일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랜시스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 학술지잖아요. 그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한 환자의 사망 위험도가 34% 증가했고 심각한 심장 부정맥 위험도 137% 커졌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아지트로마이신을 조합해서 복용한다면 사망 위험이 45% 증가하고 심각한 심장 부정맥 위험도 411%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자국의 학술지마저 개무시해버리고 엄청난 물량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구매했다.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인가요? 저는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시온 코넬이나 로저 무어 때부터 007 시리즈를 모조리 다 봤는데요. 이 쓰레기를 돈 주고 샀다면 MI6 요원들에게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어쨌거나 지난 화요일 새벽 WHO에서는 클로로킨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굳이 테스트마저 중단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랜싯은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예요. 그들의 주장에 전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정보력의 최고위에 있는 이스라엘, 영국, 미국의 정보기관은 허당이라는 상반된 모순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클로로킨을 대량으로 구매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우간다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혹시 트럼프의 말대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숨기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뭔가 진실을 숨기고 싶다면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연초 대비로 페드의 자산은 2조 9천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분은 작년 말 잔액 대비 69%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현재 유동성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는데요. 이는 미국 GDP 대비 84%. 도무지 이런 기록은 역사에 없어요. 전무후무해서 비교 그룹조차 없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처럼 비기축통화권에 있는 나라들이야 열심히 땅 파고 용접해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기축통화권자들은 종이에 인물 사진 그려놓고 100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날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아지트로마이신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더라라는 발표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절대로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